2024년 10월 5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주말이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주식시장을 점검해 볼 거고요. 물론 10월 4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방송에서 8월달과 9월달 뉴욕 증시 기준으로 패턴이 비슷하게 움직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 초에 똑같이 경기 침체라는 이슈가 튀어나왔고 주가가 하락했고 그 뒤에 경기 침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다시 회복되는 모습. 단지 8월달 튀어나온 경기 침체란 단어는 주식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지만 9월 초에 튀어나온 경기 침체는 8월만큼은 충격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9월달 경기 침체는 9월 FOMC 회의에서 25bp가 아니라 50bp 금리 인하를 하게끔 만들기 위한 용도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던 제가 현재까지 11월 달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유는 10월 달 경제 지표가 굉장히 헷갈리게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10월 초에 발표되는 고용지표 왠지 좀 잘 나오게 포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10월 4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발표된 9월달 미국의 고용자 지수, 비농업 고용자 지수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경기 침체 이야기가 쑥 들어갔고요. 또다시 주식시장에는 연착륙 타령을 합니다. 자, 그러면 9월달 50bp 금리 인하도 했겠다. 고용도 회복되겠다. 주식시장이 다시 고공행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겠죠. 자, 우선 10월 4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볼 텐데요. 다우지수가 0.81% 상승, S&P 500이 0.90% 상승, 나스닥이 1.22% 상승했습니다. 8월달, 9월달, 10월달 약간 초반에 움직임이 좀 불안불안하긴 했어요. 8월달도 경기 침체, 9월달도 경기 침체, 10월달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 바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슈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꽉 박아놔야 될 주식이 갖고 있는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똑같은 이슈를 오래 가지고 놀지 않는다. 지루한 거죠. 10월 초에 만약에 그 고용지표가 부진해서 경기 침체 이야기가 튀어나오면 오히려 주식시장이 8월 달보다 더 어쩌면 심란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달 경제지표는 정말 제대로 잘 확인해 봐야 된다. 얼만큼 포장지를 잘 할지, 얼만큼 마사지질을 잘 할지 봐야 된다. 그리고 속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죠.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8월 달은 15만 9천 명이었었는데 자, 9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는 무려 25만 4천 명이나 증가됐다. 시장 예상치는 15만 명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시장 예상보다 무려 10만 명이나 더 잘 나왔죠. 갑자기 경기 침체 이야기가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날 금리 선물 시장에서 거래소 선물 금리 시장에서 25bp 인하 확률이 97%까지 올라갔어요. 전일에는 68%였는데 그리고 50bp 인하 확률은 제로가 돼버렸습니다. 전일 32%에서 완전히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라져버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이 10월 5일인데 11월 FOMC 회의가 11월 6일, 11월 7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0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로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고용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어떤 그 긴장감 때문에 혹시 국제 유가의 움직임이 조금 더 위쪽이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 자극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다시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시장에서 할까 봐 지금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제로가 되어 버렸고 그 덕분에 미국 경제 연착륙이다 하면서 주식시장이 상승했습니다만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은 뭐였냐면 3분기 어닝 시즌입니다. 자,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 9월달 고용지표가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잘 나왔어요. 자, 다시 설명해 드리면 8월달 전월 대비 15만 9천 명 증가했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발표된 9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는 무려 25만 4천 명 증가. 시장 예상치 15만 명보다도 잘 나왔고요. 실업률도 4.2에서 4.1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던 포인트는 뭐냐면 9월 초에 발표했던 8월달 고용자 지수 진짜 15만 9천 명이라고 했었을까? 라는 거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15만 9천 명 증가했다고 하지 않았고요. 14만 2천 명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수정치가 반영이 됐겠습니다만 어쨌든 약 17,000명 정도 더 부족하게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수정치가 등장하면서 8월달 15만 9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뭐가 중요하냐? 저는 어떤 부분에 꽂혔냐면 7월 말에 7월 하순경에 여러분 물론 7월 중순에 예를 들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896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질질질 흘러내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달 주식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7월 하순에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코스피 전망치를 3,15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월 달 초에 경기 침체 때문에 두들겨 맞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올해 초에 애플의 매도 보고서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생기자 애플 꺼져. 기대감 가지고 있는 거 뭐야? 엔비디아 일로 와봐. 그래서 엔비디아 AI에 대한 성장 기대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올해 상반기는 상승했으나 하반기는 단순히 기대감으로만 상승시키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연준은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왜? 지금 현재 미국은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높은 수준의 대출금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7월 말에 8월 달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8월 주식시장 제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뭔가 느낌이 그래요. 이상하게 제가 증권사 네 군데 옮겨다니면서 늦게 휴가를 썼는데 8월 말이나 9월 달에 꼭 그렇게 안 좋은 일이 터지더라고요. 올해 그래서 제가 아주 긴장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진짜 미쓰리 예상대로 8월 달 경기 침체 이야기가 튀어나왔고요. 9월 달 초에도 경기 침체 이야기가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여러분 9월 달 경기 침체는 9월 달 FOMC 회의에서 25bp 아니야, 50bp 인하야, 이거 하게끔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다 보니 고용지표가 조금 더 안 좋은 쪽으로 나온 게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9월 초에 주식시장이 다시 경기 침체 이슈가 튀어나와서 하락했던 이유가 뭐냐면 초에 발표됐던 S&P 글로벌, ISM 글로벌 제조업 지표 때문이었어요. 거기에다가 또 2, 3일 정도 지나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안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ADP 민간 고용지표와 노동부의 고용지표가.
그런데 주식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똑같은 이슈를 오랫동안 가지고 놀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미 경기 침체라는 녀석으로 8월 달 우려먹고 9월 달 우려먹었어요. 자, 10월 달은 경기 침체로 우려먹기 굉장히 난감합니다. 왜냐? 11월 달에 미국은 대선이 있고요. 10월 달에 FOMC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진짜 9월 달 전문가들이 연준이 50bp 금리 인하하면 안 돼. 50bp 금리 인하하면 진짜 미국이 50bp를 인하해야 될 만큼 그렇게 개판인 거야? 이렇게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니까 25를 하라고 했던 그러한 분위기가 10월 달에 형성되기 때문에 10월 달에 만약에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면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고용지표를 잘 마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발표된 8월달 고용자 지표도 기존에 발표했던 것보다 17,000건 높은 수치가 발표가 됐었고요. 그리고 9월달 고용지표도 물론 25만 4천 명씩이나 증가됐습니다. 자, 이 고용지표조차도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8월 초 그리고 9월 초 우리는 경기 침체라는 단어로 주식시장에서 혹독하게 몸살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이 진행되면서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은 2,500포인트에서 벅벅벅벅벅벅거리고 있지만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와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주식시장이 좋아지니까 뭐가 움직인다? 경제지표가 좋아진다니까요. 물론 10월 초에 발표된 제조 PMI 지표는 여전히 바닥을 벅벅벅 긋고 있지만 심리가 들어가는 단어의 경제지표 혹은 뭐 소매 판매 이런 것들 얘네들은 회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것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금리 선물 시장에서 50bp 금리 인하 확률이 완전히 제로, 25bp 인하 확률이 97%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조금만 삐뚤어 보면 전문가들이 다시 10월 4일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미국 경제 연착륙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비꼬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경제가 연착륙이야. 그러면 금리 인하를 왜 합니까? 그죠? 금리 동결해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경기 연착륙을 노래 부르던 애들이 결국 연준은 거의 만장일치제처럼 11대 1로 50bp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고용지표 하나 딱 보고 미국 경제 연착륙이래요. 그러면 금리 선물 시장에서 50bp 인하 확률이 0이 되고 25bp 인하 확률이 68에서 97로 올라갈 게 아니라 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미국 경제 연착륙이야 이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소 이거죠. 어차피 다우지수 S&P 500 주식시장이 올라가다 보니 경제지표가 살짝 마사지질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지표들 어떤 건 잘 나오고 어떤 건 못 나오겠죠. 만약에요. 제가 9월 달에 이런 얘기 해드린 적이 있어요. 9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 막 타령하길래 여러분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주 일요일마다 주간 전망 같은 거 자료들을 보면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되는 그 주는요. 전문가들이 맨날 그 얘기만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꺾이느냐 둔화됐느냐 어쩌느냐. 근데 그게 의미가 없었다라는 거죠. 특히 8월달 같은 경우. 왜? 무슨 인플레이션입니까? 지금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우려에서 50bp 금리 인하를 그려나가야 될 판에 그렇듯이 25bp 금리 인하가
확률이 커질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금리 동결이 커져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경제 지표가 주식시장이 좋다 보니까 어떤 건 잘 나오고 어떤 건 못 나온 상태에서 이제 사람들은 소매 판매에 집중을 할 거예요. 인플레이션 지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이스라엘과 이란의 미사일 공격, 석유 시설을 파괴한다. 이 이슈는 아직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가 언제까지 우려먹을지 10월 중순까지 만약에 간다면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꾸준히 계속 주식시장에서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이슈도 주식시장에서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진짜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할 거라는 불안감이 있다 그랬다면 10월 4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미국 동부 항만의 하역 작업 중단 파업이 3일 만에 마무리된 거,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개장되자마자 이 이슈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안정을 찾아갔듯이 이 이슈가 뉴욕 증시를 안정시켰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긴 하지만 지금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유지된다면 아마 인플레이션 지표 타령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 경제 지표가 들쑥날쑥 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소매 판매가 만약에 부진하다면 왜 소매 판매가 부진하지? 라고 고민 한번 해봐야 되고요.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제조업 지표라든가 이런 지표들 많이 발표가 될 겁니다. 특히 제가 보고 있는 건 3분기 어닝 시즌입니다. 제가 돈다방 미스터리에서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은 전해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안 해드리잖아요. 그러나 저는 종목의 움직임들을 보거든요. 근데 최근 미국 주식시장에서 종목들의 움직임이 신통치 않아요. 진짜 3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뭔가 기대감이 만들어져야 될 판인데 그 기대감이 지금 형성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어닝 시즌을 돌입하는데 예전 같으면 어닝 시즌 돌입해서 어쩌고 저쩌고 막 할 겁니다. 근데 올해는 어닝 시즌 얘기가 없어요. 오직 무슨 얘기만 있습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 왜 그러겠어요? 21세기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되고 있어서 그 높은 금리의 부담은 미국 국민이나 미국 기업이나 똑같이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11월 달에 50bp를 할 거야, 25bp 할 거야,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고 10월 초에는 그래서 동부 항만의 이 파업이 오래 가면 미국 경제 지장 주겠어 안 주겠어? 혹은 이스라엘이 이란과 오래 이렇게 싸우면 국제유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자극이 되겠어 안 되겠어? 이 타령만 하고 있지 어닝 시즌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될 게 저는 개인적으로 9월달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 저는 8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살짝 마사지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분 지난 5월달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5월 1일 날 5월달 FOMC 회의가 금리 동결로 끝난 상태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용지표가 부진하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발표된 고용지표가 진짜 부진했어요. 그래서 시장은 쟤네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라고 의심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를 잘 만들어냈습니다. 자, 경제지표가 막 출렁출렁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다음 주 혹은 남은 주식시장에서 고를 외칠 겁니다. 금리 인하를 했는데 미국 고용이 다시 좋아지네. 물론 우려되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런 우려되는 부분은 있지만 이것도 이제 잘 해결될 것이고
결국 미국 경제는 연착륙으로 갈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계속 고공행진할 것이다 라고 아마 얘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전 10월 달은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종목들이 많이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뭐 금리 인하는 50bp 안 할지언정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작년 연말부터 금리 인하를 꿈꿔왔던 사람들이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얻었어요. 주식시장에서 금리 인하는 나쁜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50bp 금리 인하에서 25bp 금리 인하 확률로 확 옮겨졌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미국의 연착륙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연착륙이 기정사실이라면 금리를 인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국은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높은 수준의 금리 때문입니다. 여기에 어닝 시즌이 시장을 좀 흔들어 놓을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10월 달 고를 외친다면 여러분들은 어닝 시즌 좀 봐야겠는데 라고 좀 신중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지금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움직이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딱 미쓰리가 얘기한 대로 2500포인트에서 마치 이렇게 딱 껌딱지 붙여놓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습니까? 물론 또 살짝 2600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올라가면 자꾸 누르려고 하는 힘이 세집니다. 그래서 종목 장세가 전개가 된다고 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종목 장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시호가의 세력들이 확 한번 개인들을 훅 건드려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작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당분간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이 상태로 유지가 될 거고요. 깨져봤자 뭐 2400포인트 선일 겁니다. 뉴욕 증시도 대선 전까지는 저렇게 움직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대선 전까지는 주식시장 계속 올릴 거야. 그리고 막 긴장감을 놓을 때 또다시 어떤 다른 악재가 튀어나와서 주식시장을 흔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돌발적인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까 10월 달도 여러분 계속 이제 간다. 금리 인하도 됐고 뭐 미국의 경기 연착륙도 가능하고 문제 하나씩 해결되고 이렇게 너무 좋아하지 않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진짜 미국이 경기 연착륙이라면 금리 인하 안 해도 되는 거다. 근데 계속 금리 인하 얘기했죠.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달에 25bp 타령했죠. 근데 미쓰리가 9월 달에 50bp 인하 될 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미국은 높은 금리로 힘들어한다. 그러한 힘들어하는 것들이 미국 제조업이나 아니면 여러 경제 지표를 훼손시켰습니다만 3분기 어닝 시즌에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의 실적도 많이 훼손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이제 10월의 두 번째 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한글날이 있습니다만 다음 주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도 있으니까 잘 준비해서 내일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